기하 벡터 첫 시간입니다. 기하 벡터의 첫 단원은 2차 곡선이고요. 이 2차 곡선 단원에서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됐죠? 제일 먼저 포물선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정의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평면 위에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질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점은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점, 그래서 정점이다, 즉 움직이지 않는 점이다 라고 부르고요. 이 직선 역시 F를 지나지는 않지만 고정된 직선, 즉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놈을 정직선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점 F, 정점과 그 다음 직선 L,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그놈이 바로 포물선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어떤 점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정점 F까지의 거리와 이 점으로부터 정직선 L까지의 거리가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족시키는 X, Y라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러면 그 점들의 집합이 포물선을 만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여기서부터 정점 F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정직선 L까지의 거리는 항상 어떻다라는 거야. 이게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가 뭔지는 알겠죠? 됐죠? 그때 이 점 F를 포물선의 초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직선 L을 포물선의 준선이다 라고 부르고요. 또한 이 포물선의 초점 F를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 즉 이 F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 L의 수직인 요 직선 있죠? 여러분들 보기 쉽게 그려볼까요? 요 직선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부르는데 대개는 이 축을 중심으로 요 위쪽과 아래쪽이 모양이 딱 대칭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요 축을 접는 선을 해서 접으면 요 두 놈이 싹 겹칩니다. 그래서 이 놈을 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흔히 그냥 대칭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포물선과 축의 교점. 자, 축은 요 놈이고요. 포물선은 요 놈이니까 이 놈과 포물선의 교점인 요 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 준선, 그 다음 축, 혹은 대칭축, 그 다음 꼭지점은 포물선을 배우기 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요놈들이 뭐를 지칭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정의가 뭔지도 알았고 포물선을 공부할 때 필요한 용어 정리도 끝났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그 전에 여기에 이제 읽어볼 거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타원과 포물선과 쌍곡선, 걔네들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뭐 이러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얘기는요, 수능에 출제되는 2차 곡선 관련 문제를 푸는 데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2차 곡선을 배우는 입장에서 상식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블로그에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르면 타원이 되는지, 왜 요 모선과 평행하게 자르면 포물선이 되는지, 왜 이렇게 자르면 쌍곡선이 나오는지 전부 다 증명을 해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걸 보셔도 되고요. 나는 머리 뽀개질 것 같으니까 이런 것까지는 공부하기 싫다라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본격적으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항상 질문을 해요. 선생님, 왜 초점을 p, 0으로 놨고요? 왜 준선을 x는 마이너스 p로 놨나요?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p, 0으로부터 그 포물선 위에 점까지의 거리와 그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꼭지점도 이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와 꼭지점에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도 똑같아야 되는데 요거를 이쪽으로도 똑같고 이쪽으로도 똑같아 놓다 보면 얘를 p, 0으로 놓고 준선을 마이너스 p로 놨을 때 요 꼭지점이 정확하게 원점에 위치하게 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꼭지점이 원점에 놓이는 포물선의 형태로 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이 아닌 포물선들은 어떻게 보죠? 그놈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평행 이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일단 꼭지점이 원점에 놓이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초점이 p, 0일 때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시면 p가 양수인 경우에는 초점이 양수 쪽에, 그 다음에 준선은 음수 쪽에 놓이게 되고요.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p가 음수면 당연히 그 반대로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놈의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열려있는 형태가 되고요. p가 음수인 경우에는 포물선이 왼쪽으로 열려있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경우 어떤 경우라도 결국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 그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는 똑같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포물선의 정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p가 0보다 큰 쪽으로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포물선 위에 한 점을 x, y라고 놨을 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x, y의 좌취의 방정식, 즉 x와 y의 관계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x와 y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건 쉽습니다. 보시면 x, y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즉 요놈이 p, 0이잖아. 그럼 x, y와 p, 0까지의 거리는 x 빼기 p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y 제곱이겠죠. 이놈의 뭐가 되는 거야? 루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놈이 바로 p와 f까지의 거리가 pf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점 p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는 얘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 길이는 그냥 p에서 요 준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로 볼 수가 있고 이 수선의 길이는 h와 p점의 y좌표는 똑같을 테니까 그냥 x좌표 길이의 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h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p니까 그냥 x에서 마이너스 p를 뺀 놈, 물론 지금은 얘가 더 크지만 이놈의 그냥 절대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 안쪽이 뭐로 바뀌냐 하면 그냥 x 플러스 p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상태로만으로도 x, y의 관계식은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이거는 뭐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x제곱, p제곱, p제곱 다 없애고 나면 남는 놈은 y제곱은 요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4배의 px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y제곱은 4px라는 x, y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 놈이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보려면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x, y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면 혹시 PF의 거리와 PH의 거리가 똑같아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PF의 거리를 구해보면 아까랑 똑같죠? x-p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이때 y제곱은 4px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왜냐하면 요걸 만족하는 x, y로부터 p까지의 거리와 f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냐라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걸 만족시킨다면 y제곱 대신에 4px를 넣어볼 수가 있고요. 요거 전개해봤자 마이너스 2px에다가 플러스 4px를 더하는 거니까 결국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이 됩니다. 그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p의 제곱이 되고요. 요놈이 제곱의 루트니까 우리 배운 바에 의하면 절대값 x 플러스 p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절대값 x 플러스 p가 바로 p부터 h까지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y라는 이 점이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PF의 길이와 PH의 길이가 항상 똑같다라는 것도 증명이 된 거죠.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놈은 초점이 P, 0이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 관계식이 변하는 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위에 누구를 잡고 생각을 해도 요게 x, y를 여기다 잡고 생각을 해도 결국 이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는 x-p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누가 되는 거고 루트가 되는 거고 미안합니다. 자, 루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x는 마이너스 p까지의 거리는 x에서 요 놈을 뺀 거, 즉 x 플러스 p의 절대값과 같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이 요런 모양을 띠게 될지 요런 모양을 띠게 될지는 그냥 P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초점이 0,P이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인 이러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꼭지점은 원점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꼭지점이 원점에 위치하는 형태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P가 0보다 크게 되면 이 포물선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런 놈이 되고요. P가 0보다 작게 되면 이 놈은 위로 볼록인 형태의 이런 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P가 0보다 큰 경우의 그림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요 위에 한 점을 x, y로 놨을 때 이 x와 y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봅시다. P에서부터 F까지의 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y-p의 제곱 요 놈의 누가 되는 거야? 바로 루트가 되는 거고요. 이놈이 자, P로부터 이 준선까지의 거리는 이 두 점, 이 H라는 놈은 P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겠죠? 근데 P점과 H점의 X좌표는 서로 같기 때문에 Y좌표끼리 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이놈의 절대값이라고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 놈도 똑같이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Y, 그냥 뭐 괄호 치지 말까요? 그냥 y의 제곱 마이너스 2py 플러스 p제곱은 요거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y의 제곱 플러스 2py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제곱 p제곱 y제곱 p제곱 다 없어지고요. 남는 놈은 x제곱은 4py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지? 그래서 요 놈이 우리가 구한 x와 y의 관계식이 되는데 자, 얘가 이 포물선을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역으로 x와 y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pf와 ph의 거리가 똑같냐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pf의 거리를 구해보는데 요때 x제곱이 4py이므로 여기를 4py로 바꿔주면 이거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면 y 플러스 p의 제곱이 되고요.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 되는 거니까 절대값 y 플러스 p. 그놈이 누구야? 바로 여기 있네요. ph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초점이 0,p이고 준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x제곱은 4py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시면 이런 꼴이 되더라도 포물선의 방정식이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위의 점을 x, y라고 놨을 때 이 점 x, y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x의 제곱 y-p 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는 그냥 y좌표의 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여기에서 요 놈을 빼는 거죠. 여기에 절대값이 붙는 건데 이놈이나 y 플러스 p의 절대값이나 서로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우리가 앞서 봤던 똑같은 포물선의 방정식 누가 되죠? x제곱은 4py를 얻게 됩니다. 다만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놈이 될지 위로 볼록이 되는 놈일지는요. p의 부호를 갖고 결정을 하면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요 놈 있잖아요.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냐 하면 y는 4p분의 1x제곱이 됩니다.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배웠던 2차 곡선이에요. 2차 곡선. 그치?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사실은 포물선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단순히 그냥 이건 2차 함수의 곡선이다 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얘도 정점과 정직선, 즉 초점과 준선을 갖고 그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놨던 포물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2차 곡선을 아마 그 수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2차 곡선은 포물선이야. 그렇게만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포물선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포물선이라니까 포물선인가 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드디어 얘가 왜 포물선이 되는지를 그죠?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포물선의 정의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그 꼭지점이 원점에 놓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요 놈을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프랙티스 문제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는데 보시면 y의 제곱은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기본형은 y제곱은 4 곱하기 p 곱하기 x의 꼴이니까 요놈을 요 기본형의 상태로 표현을 한다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이렇게 x축, y축을 그렸을 때 초점이 p, 0, 즉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니까 x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즉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준선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x는 1이 준선이 되고 결국 초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이러한 여기서부터 x, y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x는 1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애들을 모아놓으면 이런 식의 포물선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초점은 마이너스 1,0이고요. 준선의 방정식은 x는 1이며 포물선의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그려질지 그게 궁금하다면요. 요 놈의 부호를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냥 이거 볼까? y제곱은 마이너스 4x에서 좌변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왜냐하면 y가 제곱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변도 크거나 같으려면 이때 x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변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구나. 따라서 x가 0보다 크거나 작은 데서만 그려지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됐지? 별거 없고요. 그 다음 요 놈 볼까요? x의 제곱은 12y인데 이것도
기본형은 x의 제곱은 4py니까 요 놈을 요 형태로 써주면 x의 제곱은 4 곱하기 3 곱하기 y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p가 이꼴 3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놈은 x의 제곱은 4py꼴이니까 그려보시면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점이 0,3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0,3이 초점이 되고요. 당연히 준선의 방정식은 누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0,3, 준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